안녕하세요. 유용식TV의 유용식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SBS의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목포 투기 의혹과 관련한 네 번째 방송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제목은 무엇이냐? 태영건설과 SBS의 이익충돌 금지 원칙입니다. 이익충돌 금지 원칙에 대해서 SBS의 자료화면 잠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다시 한번 짚어보면요. 공직자가 공적인 행동과 사적인 이익이 겹치게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목포시장이 문화재 거리를 키우겠다는 정책을 펼 수는 있지만 동시에 가족회사나 친척한테 그거 땅을 사게 했다면 하는 문제와 같은 겁니다. 손혜원 의원은 오늘도 다른 의도가 선에서 다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 부분 따져보겠습니다. 자, 방금 들으신 내용처럼 공직자로서 공익에 반하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이익충돌 금지 원칙입니다. 네, 이 어려운 말입니다. 이게. 그러면은 태영건설과 SBS는 과연 이익충돌 금지 원칙이 없느냐, 안 지켜도 되느냐? 왜 그러냐면 여러분, 언론이라는 것은 막강한, 여러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그 네 번째 부로서 언론이 제4의 권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언론으로서의 SBS와 사기업인, 그것도 건설회사인 태영건설이 61.2%의 SBS 미디어 홀딩스 지분을 갖고 있고 그 SBS 미디어 홀딩스 자회사가 SBS입니다. 언론사. 네? 그러면은 이 태영건설과 SBS는 이익충돌 금지 원칙을 안 지켜도 되는 그런 사이냐는 거죠. 아니죠. 언론사인 SBS는 이익충돌 금지 원칙을 손혜원 의원이 공직자라는 이유인 것처럼 공영방송을 하는 언론사로서 SBS는 만약에 공영방송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한다면, 만약에 생각을 안 한다면은 저도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언론사인 SBS와 태영건설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느냐를 잠시 자료 화면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이분이 바로 윤성민 SBS 미디어 홀딩스 비상무이사이시면서 태영건설 부회장님이십니다. 자, 이분이 재작년이죠, 벌써. 재작년 9월 10일 SBS 사유 논란으로 SBS 이사회 의장에서 사임하고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알박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 알박기라는 것은 대주주로서, 태영건설이 대주주로서 지주회사인 SBS 미디어홀딩스 비상무 이사만을 유지하기로 했다. 바로 이것이 이제 저는 알박기라고 조롱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유와 경영의 완전 분리를 선언했다고 하면서 왜 이 끝줄 하나를 왜 남겨놓느냐 이것입니다. 왜? 예? 비상무 이사를. 예? 이것도 사임을 해야죠. 그래야지 SBS와 태영건설이 외관상으로는 소유와 경영이 완전 분리, 완전이라는 것은 영어로 entirely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 지금 윤성민 SBS 미디어 홀딩스 비상무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과연 태영건설과 SBS가 과연 소유와 경영을 완전 분리할 수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SBS 윤성민 비상무 이사님이 계신 SBS 미디어 홀딩스의 대표 이사님이 바로 신경열 회장님이십니다. 신경열 회장님. 이분이 바로 고려대 영문학과 출신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KBS 기자로 입사하시고서 거기서 이제 경력사 하시고 이제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SBS 미디어 홀딩스 대표 이사가 되셨고, 그리고 문제는 지금 이분이 박정훈 SBS 사장님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또 고려대 영문학과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고려대 영문학과 출신. 그러면은 이렇게 학연으로 연결되는, 그리고 더군다나 이 고려대가 어떤 곳입니까? 이 그 끈끈한 선후배, 예? 그걸로 유명한 대학교 고려대가 이렇게 SBS 사장과 SBS 미디어 홀딩스 대표이사 이렇게 선후배로 되어 있고, 예? 거기에 SBS 미디어 홀딩스의 그 누굽니까? 태영건설 부회장님이신 그 윤성민 부회장님이 또 그 겸직으로 비상무 이사를 직책을 유지하고 있다면은 과연 이 태영건설 SBS 미디어홀딩스 SBS가 과연 인타이어, 제가 영어 좀 합니다. 완전 분리를 할 수 있느냐? 저는 never, 예? 결코 못한다고 합니다.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 자, 보십시오. 이것은 이제 일단 소유와 경영 분리는 저는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추정을 하고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다음 자료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또한 여기서 이제 이게 비즈니스 포스트에서 이제 보도한 내용을 제가 참고로 하고 있는데, 자, 보십시오. SBS 노동조합은 당시 윤 회장이 인재 스피디움 등 태영건설 사업을 돕기 위해 SBS를 사유화했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자, 보십시오. 모닝와이드는 이제 뭐 아침에 하는 방송인가 보죠. 그리고 런닝맨이야 뭐 너무나 유명한 그 동남아시아에서 이제 대표 한류 방송이기도 하죠. 런닝맨 등 2015년 하반기에만 인제 스피디움 테마파크를 배경으로 한 시사 및 예능 프로그램이 20여 차례 제작됐다고 밝혔다. 예? 인제 스타디움은 바로 이제 그 태영건설의 자회사입니다. 그런 자회사를 그 선전하기 위해서 SBS를 동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 모닝와이드, 런닝맨 등이라고 하는 거니까 다른 시사 프로와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이 그 인제 스피디움 테마파크를 이제 선전에 가까운 PPL에 가까운 선전을 했다는 것이고, 또 억대가 넘는 숙박권을 SBS 등 전체 계열사에 강매했다고도 폭로했다. 예? 그것이고 그 이후 뭐 당시 SBS 전 사장은 부당 지원 사실을 인정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는 이게 여러분 제가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서 선을 넘어서서 이거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SBS는 태영건설의 그 DNA 그리고 그 누굽니까? 윤성민 비상무 이사는 SBS를 아직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 자, 그리고 또 더 기막힌 내용을 또 보시겠습니다. 자, 이게 제가 오늘 말씀드릴 그 핵심 내용인데, 이 충돌 금지 원칙의 핵심 내용인데, 들러리 입찰 담합으로 12억 원 가진 것. 2012년 8월 15일 태영건설과 벽산건설은 부천시 노인복지시설 건립공사 입찰에서 사전 담합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벌을 받았다. 11억 7,500만 원 그리고 2억 9,300만 원. 자,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지난 금요일 그 8시 뉴스죠. 거기에서 끝까지 판다해서 찌라시에서 이런 내용이 돌아옵니다. 태영건설이 목포시 그 손혜원 의원이 반대하는 그 조선내화 터 있죠. 거기에 이제 그 아파트를 지려고 하는 그
찌라시가 돌고 있다. 그것은 이제 거짓입니다. 그 내용은 가짜 뉴스인데 자료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자료화면에서 저희 끝까지 판단팀의 이번 보도가 시작된 이후 그 배후엔 SBS와 관련된 태영건설이 있다. 또 태영건설이 목포에 아파트를 지으려다 무산되자 SBS가 손혜원 의원을 겨냥했다는 글들이 SNS에 퍼지고 있습니다.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사실은 뭔지 박세용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도한 건 목포 만호동 근처 건물들입니다. 첫 보도 다음날 손혜원 의원이 낸 자료를 보시면 목포에는 서산, 온금동이라는 곳도 있는데 거기 아파트 재개발 사업이 문화재 지정 때문에 차질이 생겨서 자신이 주장을 해온 만호동 일대 도시 재생 움직임에 브레이크를 건 거 아니냐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재개발 조합 쪽에서 자신을 음해하려고 제보한 것 아니냐는 취지입니다. 같은 날 돌기 시작한 이른바 지라시에는 재개발은 태영건설이 아니라 SBS가 그래서 악의적인 보도를 쏟아낸다는 주장이 담겼습니다. 손 의원 관련 보도 댓글의 상당 부분이 이런 내용들입니다. 물론 전혀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재개발 구역에 저희 취재기자가 직접 가봤는데 성실 시공하겠다 이런. 자, 여기에 이제 중흥토건이 나옵니다. 중흥토건. 그 중흥토건과 보강종합건설, 중흥토건과 보강종합건설사가 나오고, 아직도 이제 거기에 이제 토공사도 안 오고, 아직 뭐 시행 그것도 나오지 않았는데, 무슨 내용이냐, 그런 뉴스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과연 태영건설은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증거를 방금 2011년 8월 15일 공정위에서 적발한 그 부천시 노인복지시설 그 태영건설과 그 벽산건설 그 관계에서 담합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이 SBS가 저는 합리적인 의심을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번에 이제 손혜원 의원을 지난주 그렇게 마녀사냥식으로 SBS가 보도를 해서 만약에 중흥토건이 그 조선네와터에 아파트를 그 예정대로 건설했다고 한다면은 중흥토건이 과연 SBS에게 태영건설에게 빚을 지지 않았겠냐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같은 그 건설 회사인 중흥토건, 보강종합건설, 태영건설, 자,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보시면은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은 작년 도급순위 14위가 태영건설입니다. 그리고 22위가 중흥토건. 이렇게 태영건설과 중흥토건이 이렇게 나옵니다. 대한건설협회 그 회원사로. 그러면은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번에 중흥토건이 빚을 졌으니까 내년 혹은 5년, 10년 후에 벽산건설과 그 태영건설이 그 들러리 담합을 한 것처럼 또 들러리 담합을 어느 공사 그 입찰권에서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거기서 태영건설이 여기에서는 자유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SBS가 공영방송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망한 군데서 걸리기 때문에, 태영건설 때문에, 모기업인 태영건설 때문에 SBS가 공영 언론이 될 수 없는, 펜스 역할을 하는 것이 태영건설입니다. 그리고 모두에서 설명했듯이 그 소유와 경영이 완전히 분리될 수 없다는
그 이유도 제가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저는 SBS가 아기를 가지고 마녀 사냥식 보도를 지난주에 여러분 한 사람을 개인을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20분이 넘었어요. 20분이 보도 끝까지 판다 보도 분량이 20분이 넘었습니다. 예? 그게 기막힌 겁니다, 여러분. 아니 손혜원 의원만 공직자입니까? 다른 뉴스 없습니까? 근데 지상파인 SBS가 그리고 제가 또 합리적인 의심을 마녀사냥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마녀사냥했다는 그 근거로 드는 이유를 제가 이제 자 보십시오. 이게 어떤 내용이냐?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웃기는 카메라 워킹 이것이 바로 지난 7월 21일이죠. 작년 7월 21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조폭 성남시 조폭과 이재명 지사를 억지로 꿰어 맞추는 듯한 장면 그 카메라 워킹 예? 똑같은 상황 속에서 연출된 듯한 예? 여기 서류를 들고 있는데 이 A4 용지를 들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님 서류를 그 벽보를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때 그 유명한 SBS 그 아래 그 카메라 워킹 그 유명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왜 SBS가 그때 그 알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성남시 조폭 간의 보도를 그렇게 했냐? 그리고 또 후속 보도를 예고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바로 내년 12월 완공인 경기도 광교 신청사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거기 시공사가 바로 태영건설입니다. 태영건설이 만약에 그 경기도 광교에 지어지고 있는 경기도 광교 신청사를 부실 공사를 하거나 전 방송에서도 설명드렸듯이 경기도지사님 이재명 경기도지사님이 작년에 경기도지사로 당선되고서 언급하신 관급공사 건설 원가 공개에 만약에 태영건설이 뭐 하나라도 오점이 걸리면 태영건설은 경기도에 위자료를 물어주는 것은 물론이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SBS 그 알이 그것이 알고 싶다가 그 예방 조치로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님을 그렇게 공격, 이 손혜원 의원과 같이 마녀 사냥식 공격을 했다고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알고 싶다 PD 출신의 박정훈 사장의 선배, 고려대 연구가 선배, 신경렬 SBS 미디어 홀딩스 대표이사, SBS 미디어 홀딩스의 비상무이사, 윤성민 비상무이사, 태영건설 부회장, 이런 카르텔, 저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SBS가 어떤 제가 방송이 만약에 잘못됐으면은 그 이메일로 보내주십시오. 그것이 제가 틀리다고 하면은 깨끗이 인정하고 다시 정정 보도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